좋은 내용의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일본 먼저 앞선 그 성교수님께서 아주 그 설득력과 기이한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신 저는 어차피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신우 국장입니다.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지, 또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토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생각을 해본 결과 월남전 참전에 대한 지금 역사적인 가치, 의미, 이것이 지금 재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민간 학살이니 뭐 아니면은 용병이니 돈 벌기를 위해서 가느니 하는 여러 가지 그 참 바람직하지 못한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동안 희생하고 참으로 젊은 나이에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우리 월남전 참전을 통해서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발전에 참으로 크나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비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영웅시대고 정부에서 대통령을 위시한 어느 기관에서든지 상당히 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연 현재 가치가 어떠냐 하는 것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법안을 놓고 풀어가야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참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 제정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을 보면은 파병의 동기나 배경, 또 우리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그 아픈 상처나 희생, 또 국회라고 하는 그런 그 헌법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파병이 되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환송한 환송사에서 환송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파병되는 의미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군인 모습보이라든가 또 전시공무 적용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는 월남전에 투입돼서 투입된 것이 실질적인 전투를 목적으로 단순히 PK와 같이 평화 질서 유지가 아니고 전투를 목적으로 파병이 되고 투입된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결이나 여러 면에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거는 단순히 외국에 가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국내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는 뭐 그런 판결이라든가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그 국내 언론 내용,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김종필 공화당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4만 명 군대를 증파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 군이 가지 않고, 미군이 우리 한국에 손을 떼면은 한국의 안보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안보 상황이. 또
우리 파월 그 청년부대 격단식 때 아마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월남을 돕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안전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것이다. 얘기가 있었고요. 심지어 그 브라운 대사가 이동원 장관한테 공안을 보낼 때도 보면 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 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제2전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남 전선이 무너지면 결국은 미군이 빠져나가고 우리 한국 안보도 한국 전선도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결 하는 현실에서 결국은 월남 전선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 전선도 무너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그 제2의 한국 전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광대학교의 이재봉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월남 전쟁과 한국이라는 내용을 쭉 한번 봤습니다. 연재된 내용들을 봤는데 참 공교롭게도 폴란드 군사 전문가가 확인해서 미국 정부에 알려준 내용인데요. 66년부터 72년까지 전투기 조종사를 무려 800명을 보냈습니다. 월남에. 그리고 전투기도 10대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북한이 우리 월남 파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우리 남한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무장공비 그런 사건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미국 군사정전위원회 전사편 장관이라는 분이 기술한 내용이 하면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는 1년에 평균 한 2-3건 정도 됐답니다. 접촉 사고가. 1967년쯤 되니까 평균 한 195건이 되고요. 68년 무렵에는 거의 1년에 한 570건 이상 이렇게 사건 사고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교란시켜서 월남 파병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8년도 보면은 청와대 습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1년에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월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월남에 가서 월맹군과 싸웠다는 개념보다는 그 월맹군 속에 북한군들이 상당한 북한군들이 파견이 됐고요. 또 이런 비행기라든가 이런 엄청난 무기들이 같이 투입이 된 전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역사적 의미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우리 월남전 전투가 전투냐 아니면 그냥 파병으로 그칠 것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가서 싸우고 희생하고 그렇게 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헌법과 우리 군인보수법의 관계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헌법이 60년도의 헌법에는 지금 우리 강의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6조에 그래 돼 있고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이 개념에서 62년도에 이 정부 개정에서 63년도 시행을 했는데 이때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해서 국제평화라는 개념을 집어넣고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라는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적으로 이미 앞으로 다 파병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리고 56조에는 56조 2항에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월남 참전군인들은 월남 땅에서 참전을 하고 파병이 됐던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군인보수법이
그 전에는 뭐 공무원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보다가 군인 보수가 63년도 5월 1일 날 군인 보수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 중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를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런 보수법과 헌법과의 관계를 볼 때도 이것이 상관관계가 상당히 시대적 흐름에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참전할 월남 전쟁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거기서 입은 희생이라든가 이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 첫째는 지금 국방부나 법원에서 얘기하듯이 단순히 월남 땅에 우리가 보내져서 치른 전쟁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다 하는 배타적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이국 멀리 베트남에 가서 싸웠다고 하지만, 월남 땅에 싸웠다 하지만은 그 당시 국내에서 정황상 불가피한 그런 국가 대사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절차를 거쳐서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 통과를 해서 정말 수많은 장병들이 전장에 투입되고 또 전상과 또 고엽적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그럼 이걸 정말 제2한국전쟁으로 봐서 국가비상사태라 이건 전시가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법안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심도있게 검토되고 짚고 넘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 지금 교재 강의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앞에 성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 30만 5천 월남전 참전 직원들이 벌써 75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55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지금까지도 참 수건 상황으로 참 이걸 부르짖고 정부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여기에 신속하게 응답해 줘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그 당시에 해외 근무 수당을 2억 3,500만 달러를 수령을 했습니다. 풀어냈는데 그 중에서 82% 그러니까 18.2%는 현지에서 받아서 수령을 해서 쓰시고요. 나머지 82.8%인 1억 9,500만 달러는 국내로 보내져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청문록 쪽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있던 사람이 답변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보수 체계가 자기들이 돈 주는 걸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줬느냐고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군인 보수법에 의해서 한국 정부가 주는 기본 봉급이 있고, 우리 미국은 우리가 정한 룰에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정부와 한국 군인들한테 주는 게 있다라고 나누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투 근무와 관련되는 모든 급여에 관한 얘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거수당, 또 그 외에는 우리 영참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당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모든 합친 금액으로 할 것이냐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투근무의 개념도 좀 폭을 넓혀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원님들께는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급한 건 제가 더 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원님께서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아까 우리 전우님이 좀 뭐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올란전 참여군의 전투근무에 대한 특별 보상 관련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지부장님, 임원님과 지부장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좀 그만하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전우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출입증이 아마 분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도 아닌 소리지. 그리고 둔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서 도장 확인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종수 전우님만 앞으로 나오시고요. 둔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서 확인 도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판이가. 쇼요, 쇼. 완전 이거 쇼. 것들은 좀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소리지. 그런 인사는 그래야지. 회사이 뭐요? 회사이 뭐냐고요? 오늘은 토론회가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같이 하루게 얘기를 해서 토론회 때는 참 얼마나 좋아요. 토론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였지 아닙니까? 앞으로 토론회 그 기회가 있겠죠. 말도 아닌 소리지. 이게 뭐 쇼지 뭐 완전 쇼. 조용히 다녀. 당신은 올라와 갔다가 아까 조용히요? 끝났잖아. 무엇이 끝나? 제대로 온 거요? 토론회 없이 하는 것이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기재하는 것이지. 그건 목소리 크다고 뭐라 하면 되는 거야? 세상이 것이고 세상이 거냐고. 어차피 끝났잖아. 무엇이 끝나요? 근데 토론회가 끝난 거지. 그런 사람은 듣고 아는 사람은 하고. 목소리 줄여. 아니. 아이고 이만